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1월 27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이 소식 들으셨죠? 이건희 삼성 회장의 큰딸이죠. 이부진 씨가 커피와 제과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LG그룹과 연관된 아워홈이라는 회사도 순대와 청국장 소매업에서 손을 뗀다고 하네요. 반길 일이긴 한데 경계심과 문제의식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까지 가세해서 비판을 하니까 일단 신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여전하거든요. 이 재벌 2, 3세들의 사업 철수가 소나기 피하기용이라면 소나기가 먹고 나면 언제든 다시 손을 댈 수 있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됩니다. 자, 국민의 문제의식과 비판의식이 정점을 찍고 있는 이때에 확실히 못을 받고 선을 그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털기 전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최 위원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이 제가 떠나야 할 때라면서 사의를 밝혔는데요. 이 최 위원장은 측근인 정용욱 전 정책보좌역의 수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부하 직원에 대해선 지금까지 별다른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언론 보도를 봤다. 말이란 참 무섭다. 소문을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착각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 소문과 진실 사이의 간극 조만간 메워지지 않겠습니까? CNK 인터내셔널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놓고 CNK 측이 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사무실에서 자로재서 산출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같은 주먹구구식 부풀리기 매장량 추정을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 고위 인사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알고 있었는지 이 점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네요. 때로는 자가 회초리로 쓰이죠. 이제 자가 회초리가 될 그런 차례인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가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단어를 정강정책에 담기로 했다고 합니다. 재벌의 과도한 탐욕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면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담아낼 계획이다. 한나라당 쪽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경제민주화, 이미 헌법에 담겨있는 조항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의 일선 경찰관들에게 설을 앞두고 보낸 격려 문자 메시지에 한 경찰 간부가 대통령을 심판하겠다, 이런 요지의 답신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1일에 이 경찰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남들이 쉴 때 늘 쉬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경찰서에서 수사과장을 맡고 있는 한 경감급 간부가 검찰공화국을 검찰제국으로 만드셔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셨느냐, 시대를 거꾸로 돌려놓으신 행보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답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경찰관 안녕하실까요? 자,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쏟아지는 뉴스만 충실히 읽으면 대충 알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단언하건대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이 김용진 KBS 기자가 나와 계시는데요. 이 김용진 기자는 이 미디어 포커스 데스크 그리고 탐사 보도팀 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이 굵직한 특종을 여러 개 읽어낸 민환 기자이신데요.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이 이명박 정부 초기 때죠. KBS가 이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표적 삼은 인사 때 이 부산 KBS로 파견됐다가 3일 뒤에 다시 울산 KBS로 발령받은 이른바 이제 쫓겨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자십니다. 이 김용진 기자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가운데 한국 관련 문서를 뒤져서 책을 펴냈습니다.
그들은 아는 우리만 모르는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금부터 책 내용을 토대로 우리만 모르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내막 이걸 본격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상당히 그 방대한 작업을 하셨던데요. 얼마나 지금 그 미 외교 전문 이렇게 쭉 훑어보신 겁니까? 예, 이게 이제 책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 지난해 9월에 이제 이 전문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9월 뭐 한 1일부터 이제 차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예. 9월 초에 이제 전면적으로 다 나왔는데 이제 전체 분량은 25만 건입니다. 25만 건이면 예. 이게 이제 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제 미국의 이제 해외 공간이 작성해서 이제 본국에 그 미 국무부로 이제 보낸 그런 이제 외교 전문들이죠.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주한미 대사관이 보낸 것은 이제 제가 집계해 보니까 한 1980건 정도 예. 되고 이제 페이지 수로 이제 A4 용지 페이지 수로 따져 보면 이제 한 14,000페이지 정도 이제 예. 그런 분량인데 이걸 이제 뭐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나올 때는 당연히 이게 이제 엄청나게 언론에 이게 다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기대가 이제 뭐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깨졌죠. 거의 별로 안 다뤘죠. 그렇죠. 예. 주류 매체는 특히 뭐 거의 다루지 않았고 뭐 제가 몸담고 있는 KBS라든지 뭐 예. MBC 같은 데는 제가 뭐 기억하기로는 이제 9시 뉴스에 뭐 리포트를 한 건 정도. 한 건. 그것도 뭐 북한 관련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블로그 작업을 좀 했습니다. 예. 제가 뭐 원래 블로그를 뭐 한 적은 없었는데 뭐 이를 계기로 이제 블로그에 이제 전문을 한 건씩 좀 그 분석해가지고 올리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뭐 한 2, 3개월 정도 예. 이렇게 이제 했고 그게 이제 좀 축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연찮게 그 개마고원이라는 출판사가 이제 접촉이 돼서 네. 그쪽에서 이제 한번 펴내보자. 그래서 이제 뭐 한 2달 정도 뭐 시쳇말로 폭풍 집필을 했죠. 거의 뭐 밤을 새면서 했는데 그 뭐 이제 혼자 이런 전문을 보고 이럴 때 참 그 참담한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속살 아닙니까? 속살.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기도 했고 네. 제가 이제 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뭐 한 20여 년 일했지만 짐작은 했지만 실제 이랬구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참담했었죠. 네. 뭐 지금 제 앞에 바로 그 책 그들은 아는 우리만 모르는이라는 제목이 지금 책이 놓여 있는데 이 책 분량이 거의 400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한정된 시간에 책에 담겨 있는 대한민국의 속살을 여기서 사실 다 털어낼 수도 없고 결국은 부분적으로밖에 털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 뭐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아쉬움을 갖는데 일단 그래도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털어보죠. 네, 그렇죠. 일단 먼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눈길을 간 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좀 그러니까 그 눈길이 간다를 넘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게 주한미 대사관이 최시중 위원장을 표현을 하기를 오래된 정보원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네, 대목이 있던데 네.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뭐 그 전문에 이제 원문은 long time embassy contact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제 이 컨택을 뭐 정보원으로 흔히 이제 번역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보원이라는 이런 그 용어를 이제 이 주한미 대사관이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사용하는가 하면 그 어떤 기관이나 뭐 단체나 이런 내부에서 이제 그쪽 내부의 동향들을 자기들에게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이제 인물들에게 이런 이제 호칭을 붙이는 거죠. 예. 그 이제 최시중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전문을 보기 전에도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현업에서 이제 그 고위 공직자들 검증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 2008년 MB 초대 내각 그때 이제 주요 인사들을 검증을 했는데 최시중도 이제 그때 최시중 위원장도 그때 이제 그 대상에 포함됐었죠.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위키릭스가 공개한 그런 전문이 아닌 그 이제 이전에 그 미 대사관이 작성한 그런 이제 전문을 하나 입수를 하게 됐는데 네. 그 전문 내용이 이제 그겁니다. 97년도 그 대선 때 네. 이제 주한미 대사관이 최시중 이제 현 위원장을 접촉해서
그 대선 관련 그런 여론조사 정보를 입수를 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그때 KBS에 한번 그 보도가 나간 적이 있지 그렇죠. 않았었나요? 98년에 예. 2008년에 했었죠. 예. 그때 이제 이 최시중 위원장이 그 정보를 흘릴 때 이제 신분은 이제 한국갤럽 사장이었죠. 이제 그때는 이제 국내 굴지의 여론조사 회사 이제 대표였고. 그런데 그때 이제 여론조사 동향을 미국 대사관에 흘릴 때는 이제 우리나라 법에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었습니다. 아하. 이제 그 조사는 하되 그건 이제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고 그렇죠. 외부로 이제 공표는 못하게 돼 있었는데 어쨌든 그 기간 안에 이제 그 미국 측과 만나서 이제 슬쩍 건네줬다. 그렇죠. 뭐 정보 그 여론조사의 내용을 이제 건네주고 아하. 그 판세 분석도 해주고 뭐 그런 이제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한번 보도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재밌는 게 저희들이 그 이런 문건을 이제 입수를 하고 이제 최 위원장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고 뭐 대선 전에 미국 측하고 이제 만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했죠. 네. 그러니까 직접 대면 인터뷰는 거절을 하고 이제 서면으로 이제 답변이 왔는데 대선 전에는 만난 기억이 나지 않고 대선 이후에 만났다. 아니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때가 건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네요, 결국.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런 게 약간 있었겠죠. 대선 전에 만났다, 그 다음에 뭐 여론조사를 줬다 이런 게 이제 약간 그림칙했으니까 그건 기억이 안 나고 그 이후에 만났다는 것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제 수시로 미국 측하고 만나고 있다는 걸 이제 스스로 이야기한 셈이죠. 그렇네요, 진짜로.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좀 접촉을 자주 하고 있어야는 이제 이 위키릭스 전문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번이 이제 위키릭스가 공개한 미국 전문을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아니나 다를까 오랜 정보원으로 이제 그런 호칭으로 이제 이분이 표현이 되더라 이거죠.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뭐 언제부터 어떻게 뭐 이런 이제 시기가 특정돼 가지고 뭐 전문에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자주 만나서 이제 정보를 제공했다 뭐 이런 추측은 이제 가능한 거죠. 이런 그러니까 호칭에 의거하면. 어떻게 단발로 한 번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의견 교환한 걸 가지고 주한미 대사관에서 정보원이라는 이름만 붙이지는 않을 테니까. 예. 그죠? 특히 뭐 롱타임으로 돼 있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접촉을 했다면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그 이른바 정보원이라는 사람이 최시중 위원장 한 명은 아닐 거 아닙니까? 혹시 그 외교 전문에 보면은 또 등장하는 정보원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수도 없이 등장을 하죠.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주로 그 우리나라 이제 정부 부처의 이제 고위 관료들이나 아니면 또 뭐 중간 뭐 실무자급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 뭐 의원들이나 국회 이제 좀 고위급 그런 사무처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예.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기관은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그다음에 이제 통일부, 뭐 주로 이제 그런 쪽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뭐 여기서 분명해야 될 게 주한미 대사관 입장에서도 이제 국내 인사들을 두루 접촉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일회성으로 먼저 만나서 같이 의견 교환하고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이 정보원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미 외교 전문에 등장한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미 대사관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냥 의견 교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주요 정보나 이런 것들을 건넸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제 단순히 뭐 컨택이라는 호칭이 붙었다고 이제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여기 컨택 중에서도 롱타임이라든지 뭐 또 자주 접촉하는 뭐 믿을만한 예. 뭐 이런 이제 또 더 상급의 그런 수식어가 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상당히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컨택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은 이제 전적으로 다 그렇다고는 보기 힘들지만 또 특히 이제 뭐 미국 대사관 측하고 이제 만날 때는 어쨌든 미국 쪽의 동향도 자기들이 파악하겠다 뭐 이런 것도 생각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죠. 예. 뭐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에서 이제 여기 이제 접촉한 컨택이 그 이제 미국 측에 건넨 그런 정보의 질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죠. 결국은. 그렇죠. 그 컨택의 성격은. 혹시 그 외교 전문에 정부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줬는지 혹시 그리고 이게 이제 구두로 전달한 것이 있고 문서를 아예 빼서 주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뭐 거기 뭐 여러 사례가 있는데 예. 그 아까 제가 이제 정부 부처에 뭐 외교통상부 이런 쪽이 많다 그랬는데 이제 그 좀 검색을 해보면 이제 청와대 컨택이 제일 많습니다. 블루하우스 컨택이라고. 예.
그 했는데 여기 뭐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보면 그 청와대 내부에 이제 어떤 뭐 보좌관이나 이런 이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 근데 대통령의 이제 오늘 책상에 어떤 뭐 결제할 문서가 놓여 있더라. 뭐 오후에 뭐 아마 결제할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뭐 흘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허.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또 이제 한 그 스텝이 청와대 스텝이 이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부시 대통령과 이제 만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네. 아마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제 뭐 쇠고기 문제, 개방 문제 이런 걸 이제 요구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토킹 포인트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한 그런 방침들. 대응 전략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것까지 제공을 했다고요? 예, 뭐 사전에 이제 흘려주는 뭐 그런 사례도 있고요. 이야,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그런 관료들은 아니지만 예. 또 이제 이것도 뭐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그 이제 언론사 간부들을 이제 청와대 초청해가지고 네.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녹취록 형태로 통째로 미 대사관 측에 건네졌고 녹취록 전체가요? 그렇죠. 국내 언론에도 녹취록 전체를 저는 보도한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 걸 근데 미국 대사관에 통째로 넘긴다. 그렇죠. 예. 약간 그때 일부 내용이 약간 흘러나오긴 나왔는데 네. 이렇게 이제 그 이 녹취록 전문 자체가 통째로 이제 흘려왔고 그 녹취록을 이제 주한미 대사관에서는 다시 영문으로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본국에 보낸 거죠. 네. 거기 보면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국방력은 뭐 일본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좀 와전대가 나오긴 나왔죠. 네. 주적을 뭐 북한으로 뭐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와전대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내밀한 이야기들이 백그라운드 브리핑 같은 그런 내밀한 이야기들이 뭐 거의 뭐 시차 없이 바로 이제 건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김용진 기자께서 말씀하신 사례들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만나서 뭐 국내 문제나 뭐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은 분명히 아니고 이건 내밀한 정보를 분명히 제공하는 차원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정보원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이제 뭐 자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게 특히나 청와대에서 주한미 대사관으로 직통으로 흘러갔다. 이거는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도 없고 용인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책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는데 네. 일단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이제 개괄을 하면 한미 FTA 협상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 일단 타결이 됐다가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서로 비준이 되지 않다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2010년에 재협상을 거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날치기로 이제 그 비준안이 처리가 되는데 네, 그렇죠. 이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상당히 내밀한 이야기들이 좀 있던데요. 그 내용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네.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제가 좀 특히 주목한 것은 이제 그 부시 행정부 임기가 끝나고 이제 오바마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2009년 초반부터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제 일할 그런 고위 이제 관료들이 이제 그 내정이 되고 그런데 2009년 1월인가 그때 이제 클린턴 지금 국무장관이 이제 내정자가 되는데 네. 그 클린턴 장관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상원 인사청문회 보낸 이제 서면 자료에서 네. 지금 이제 부시와 MB 사이에 이제 한미 FTA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손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이제 취지의 답변을 합니다. 상원에. 이제 재협상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재협상을 이제 요구한 그런 뭐 입장인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주한미 대사관 쪽에서 이제 한국의 주한미 대사관 쪽에서 이제 우리 그 한국 정부가 접촉해가지고 네. 이제 그 접촉 내용을 이제 본국에 보는 그런 전문가인데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그 클린턴이 이제 그런 입장이 나오자 이제 한국의 여러 뭐 그 우리 통상교섭본부나 뭐 여러 이제 그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죠.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 절대 불가다 뭐 이런 입장을 전명을 했는데 초기에 그랬죠. 예. 예. 그게 이제 계속 그 재협상 직전까지 그랬습니다. 예. 계속 이제 그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미국은 실제 이제 한국 고위 관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 겉으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한국이 이제 미국의 어떤 압력에 굴복하는 그런 모양만 피한다면 재협상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이제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주체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2009년 초에 이제 미국 측은 MB 정부가 재협상을 이제 사실 수용할 것이다. 그런 걸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 앞에서는 재협상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미국 측에는 재협상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계속 던졌고 그렇죠. 이른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은 그 한국 언론의 어떤 보도를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다라는 지금 대목도 있던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꼼수는 뭐 여러 사례에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한데 이제 뭐 FTA에서도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뭐 미국의 요구에 이제 끌려가는 것처럼만 보이지 않게 해준다면 뭐 재협상을 하겠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프간의 지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미 간의 이제 방위비 분담 협정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뭐 공식적인 아니면 비공식적인 이런 이제 대화 협상 자리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측에서도 이제 한국의 그런 입장을 너무나 잘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 어쨌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만 안 보여주면 우리의 이제 요구들을 들어줄 수 있다. 그런 입장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 정부를 어떻게 한번 요리를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밀인데 협상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거를 지금 정부 고위 관료들이 미국에 계속 흘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직간접적으로 흘렸고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였으니까 미국도 이제 그런 태도들을 이제 간파를 하고 자기들의 이제 협상 전략으로 삼는 거죠. 네,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아주 눈길을 끄는 대목 하나가 있던데 그 외교 전문에 보면 한미 FTA는 다음 세대에도 한국을 미국에 묶어둘 핵심 요소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한국을 미국에 묶어둔다 이런 표현이 외교 전문에 등장을 하고 있다군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눈길이 갔던 그런 표현인데 아무튼 그리고 지금 국내 언론에서 그러니까 잠깐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 이제 주한미 대사관에서 이제 그 외교 전문을 보내면서 이명박 그 대통령 후보 때부터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평가가 이제 그 외교 전문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 언론에 보니까 그 나왔던 것 중에 지금 기억에 나는 게 뭐 뼛속까지 칩니다. 이런 얘기는 뭐 조각으로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소상히 좀 밝혀주십시오. 미국 눈에 비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전문이 이제 2006년부터 위키릭스가 공개한 이제 미국의 2006년부터 2010년 2월까지 기간입니다. 약 이제 4년 한 2개월 정도 되는 기간인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는 것은 2006년부터 등장하죠. 서울시장 때부터 이제 당시에 주한미 대사 버시바우가 계속 주목을 했다라는 거죠. 접촉을 해서 이제 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제 잠재적인 대선 후보군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집어넣고 계속 이제 관찰을 해왔는데 그 초기에도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친미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의 표현이 이제 2007년 그 17대 대선 국면으로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더욱 많이 등장하죠. 이제 다른 그 후보들에는 이제 그런 수식어가 전혀 안 붙는데 유독 이제 MB한테만 붙는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주한미 대사관에서 MB를 이제 쭉 관찰하면서 뭐 충분히 이제 이 사람은 친미다고 뭐 수식을 붙일 만한 그런 이제 사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붙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 왔고 또 이제 이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어떤 목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관철시키기가 굉장히 용이해질 것이다, 쉬울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명박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가 이제 당선이 굉장히 유력해지면서 우호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뭐
MB에 대한 그런 이제 전력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놓치지 않고 계속 언급은 하는데 그것보다는 예컨대 이제 이 사람은 뭐 청계천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만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그런 이제 평가들도 많이 나와요. 이걸 뭐 아주 친환경적으로 청계천을 만들었다. 미국이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청계천 복원 사업을 했다라고 드라이하게 그냥 팩트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니고 평가까지 넣는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제 친환경적으로 뭐 청계천을 복원을 하고 그 이제 환경 문제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뭐 대통령 후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미화를 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대선을 거치고 이제 당선된 이후에는 그 엄청나게 그런 이제 기쁜 마음이 그냥 막 감출 수 없이 드러나요. 전문 속에서.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심지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이제 본능적으로 미국에 이끌리는 그런 이제 친미 대통령의 당선으로 우리의 이제 한국 관련 그런 목표들을 다루기가 훨씬 뭐 쉬워졌다. 본능적으로 미국에 이끌리는 존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MB에 대한 기대는 이제 매우 컸다. 뭐 그런 것들을 뭐 한 줄로 이제 표현하면 그렇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여러 이제 후보군들 중에서는 이제 뭐 MB를 뭐 선호했다 뭐 이렇게 뭐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주한미 대사관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고. 혹시 그 외교 전문 중에 주한미 대사관 측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어떤 뭐 나눴던 이야기, 이명박 대통령의 워딩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습니까? 아니 그런 이제 대화록은 굉장히 많죠. 이제 2007년 그 이제 17대 대선이 있을 때 그 한 해 동안만 이제 미국이 대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국에 보낸 것만 한 100건이 됩니다. 100건. 그렇습니다. 사흘에 한 건 정도 보내는 건데. 그런 이제 뭐 각종 여론조사 동향이나 판세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대선 후보들을 또 직접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의 대북 정책, 외교 정책, 뭐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꼬치꼬치 이제 캐묻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이명박 그 당시 이제 후보하고 이제 나눈 그런 이제 대화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고. 그런데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상대 후보들에 대한 그런 이제 비판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미국 대사한테 좀 많이 하는 그런 경향도 좀 보였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근데 뭐 박근혜 당시 이제 후보에게 후보를 이제 상대로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뭐 정확히 이제 시기는 이제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이명박 후보가 이제 박근혜 후보에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제 어떤 뭐 그 교육이나 뭐 어떤 보육 정책을 제대로 세우려면 이제 아이를 낳아봐야 된다. 내같이 이제 애 한 4명 키운 사람만이 뭐 제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이제 명백하게 이제 그때는 아마 당내 이제 경선이 진행되는 시절이었겠죠. 명백하게 이제 박근혜 후보를 이제 겨냥한 그런 발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발끈을 한 거죠. 그렇죠. 발끈을 했는데, 그 이제 그걸로 이제 표면적으로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그 직후에 이제 MB와 이제 미국 대사가 만나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 이제 미국 대사가 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조실부모해서 유머 감각이 없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든지. 그래요? 그런 뭐 사례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전임 정부에 대한 그런 이제 비판들이 또 굉장히 심합니다. 노무현 정부랑 김대중 정부. 특히 뭐 한미 FTA 관련해서도 뭐 이야기들이 많이 하는데 그 당시 이제 한미 FTA 그 협상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었죠. 그때는.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그 서울시장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미 FTA 협상을 질질 끌면 안 된다. 너무 끌지 마라. 이 협상이 이제 대선 국면까지 이제 그 지속이 되면은 그 노무현 정부가 어떤 빌미를 잡아서 이제 이 협상 과정을 파기하고 어떤 반미 분위기를 그걸 계기로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그 선거 전략으로 활용할지 모른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 미국 대사에게. 그렇죠, 미국 대사에게. 미국 대사에게 이제 그런 코치까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제 FTA를 협상을 악용해가지고 반미 분위기를 선동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네. 뭐 어쨌든 그런 뭐 내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담겨 있다는 거죠. 박근혜 이제 지금의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조실부모에서 유머 감각이 별로 없지 않다고 평을 했다고요. 근데 본인은 얼마나 유머 감각이 있는지 그것도 좀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넘어가죠 뭐. 예,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 털남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제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이제 그 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게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이제 수주를 했다. 이걸 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사실 그때 이제 그게 정부 발표가 났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라든지 의혹들이 제기가 된 바가 있었는데 네. 이것도 지금 미 외교 전문에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상이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그 2009년 연말이었죠. 2009년 연말에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방송도 끊고 이제 특집 그 뉴스 특보를 이제 편성하면서 그 우리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원전을 이제 수주를 했다 그런 걸 긴급 보도를 하고 했는데 그 직후에 이제 뭐 여러 주류 언론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수주 소식으로 이제 도배가 됐고 드디어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고, 네 맞아요. 그 주역은 MB다. 예. 그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직접 아랍에미리트로 갔었죠 그때. 그렇죠. 이제 그 서명 조인을 이제 하기 뭐 직전에 하루가 이틀 전에 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우리나라가 이제 좀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뭐 타결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 당시 이제 제일 뭐 흥미로운 것들이 이제 그 MB의 부르튼 입술. 그 이제 그때가 아마 어디 다른데 저 외교 정상 외교 활동을 하다가 그걸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거기 또 현지에 직접 가서 챙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입술까지 부르텄다. 그 정도로 이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부르튼 입술이 부각되기도 하고 했죠. 그래서 이제 MB의 치적들이 뭐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고 그 뭐 명비어 첨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이듬해 그 이제 불과 며칠 뒤죠. 며칠 뒤에 이제 당시 그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그 당시 이제 주한미 대사 스티븐스와 만나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제 그때 관료들이 여러 번 그 이전에도 많이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을 한 거죠. 그 수주 활동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 조인하기 한 달 전쯤에 이미 이제 수주가 확정된 거다 사실은. 뭐 그런 이야기를 그 미국 대사한테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해준 거네요. 미 대사한테. 근데 거기서 결국은 협상이 불리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현지로 날아가서 협상 분위기를 급 반전시켰다가 아니라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으니까 간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이제 이미 한국 쪽으로 올 게 거의 뭐 확실시 됐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뭐 당시 이제 미국 대사와 만나서 그런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수주의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그 UAE의 뭐 군대를 뭐 어떻게 교육시켜 주겠다. 그 이제 훈련관들을 뭐 파견하겠다. 여러 이제 이면 합의 이런 것들도 당시에는 이제 언론에 공개되기 전이었는데 시시콜콜이 이제 미국 쪽에 다 털어놓는 거죠. 우리 이제 장관이라는 분이 타결되고 며칠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상업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둥,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군사 훈련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라는 둥 이런 게 나중에 언론 보도로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차가 상당히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김용진 기자 말씀은 당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타결되고 며칠 뒤에 그 모든 내용을 스티븐스 주한미 대사한테 다 털어놨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혹시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타결되기 전에 수주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주한미 대사관이 작성한 문서만 본 게 아니고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 현지에 있는 이제 그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예. 그 미국 대사관에 이제 전문들도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그쪽에 그 현지 이제 미국 대사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그 UAE 원전 수주전과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을 본국에 보내는데. 네. 그 뭐 요점만 말씀드리면 그 내용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한국의 한전 컨소시엄이 네. 계속 이제 우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해 이제 여름부터 네. 줄곧. 그러니까 당시 이제 우리 국내 언론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이제 굉장히 좀 다른 내용들이죠. 우리 국내 알려지고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반전 드라마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렇죠.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실상은. 그래서 거기 뭐 구체적인 이제 입찰 그 금액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 쪽에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본국에 보냈는데 네. 어떤 가격 경쟁력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차관 제공 이런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 뭐 프랑스나 저쪽에 이제 컨소시엄보다 굉장히 압도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이 수주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거였다. 그런데 이제 사실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프랑스 쪽에서 막판에 어떤 반전을 노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단순한 그 원전 이외에 여러 가지 그 뭐 군사적 뭐 이런 뭐 정치적 이런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이제 UAE 측에 이제 조금 그 제의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UAE 측은 그 한국과의 이제 그런 계약을 조금 이제 지연하면서 네. 제 추측입니다만은 한국 쪽으로부터 좀 더 받아내기 위해서 야 프랑스가 저런 것까지 우리한테 제의하고 있다 이런 걸 흘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일찌감치 이제 판가름 날게 조금 그 지연되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그 정황들도 뭐 미국 정문에서는 꽤 나타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좀 또 하나 짚을 게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5억 달러 지원하기로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렇죠. 관련해서도 지금 그 책 내용을 보면은 한국 정부의 자발적인 결정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압력이 상당히 거셌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건 뭐 쭉 그 전문을 보면 뭐 거센 정도가 아니고. 예. 그 완전히 이제 빚쟁이 독촉하는 거죠. 보면. 우리가 빚진 게 없잖아요. 빚진 게 없는데도 어쨌든 뭐 빚쟁이가 된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까지 한 겁니까, 미국이? 이게 이제 지난해 2011년이죠. 2011년 4월에 예. 그 우리나라 이제 외교통상부가 뭐 한 페이지짜리 보도 자료를 냅니다. 예. 우리가 아프간 뭐 군과 뭐 경제 복구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뭐 아프간 지원국 회의에 그때 아마 이제 유럽에서 열렸는데 그 우리나라 대표가 참여해가지고 이제 올해 매년 이제 1억 달러씩 향후 이제 5년간 5억 불을 지원하겠다. 그걸 이제 밝혔죠. 네. 밝혔고 뭐 언론은 이제 그 내용만 썼는데 그걸 이제 보고 나니까 그 지난해 이제 9월달에 전면 공개된 그 문건 말고 원래 이게 미국 외교 전문이 2010년 이제 11월 말에 좀 선별적으로 위키릭스가 이제 뭐 뉴욕 타임즈나 영국 가디언 쪽에 이제 선별적으로 그 제공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제 그 관련된 한국 문건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0년 그 11월달에 나온 거죠. 거기 보면 2009년 뭐 가을쯤인가 이제 미국의 그 버만이라는 이제 상원 의원이 한국을 그 외교위원장입니다. 그 한국을 방문하는데 그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제 주한미 대사관에서 이제 한국에 정세 보고서를 보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미국이 그 한국 정부에게 이제 아프간에 5억 불을 지원할 것을 이제 요구해둔 상태다. 뭐 한국은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기억을 이제 되살린 이제 언론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야, 그 이제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그 미국 외교 전문에서 미국의 요구가 분명히 이제 매년 1억 불 해가지고 5억 불인데 어떻게 그 숫자 하나도 안 틀리게 몇 년 뒤에 또 그대로 그 지원 계획을 발표하느냐. 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뭐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 자료를 좀 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5억 불이 언제부터 요구됐는가를 이제 찾아보니까 그 2009년 그건 이제 훨씬 뒤고 예. 이미 이제 MB 정부 출범 이제 첫 해인 2008년에 예. 그 주한미 대사관에서 이제 한국에 아프간 지원금으로 5억 불을 요구하는 이제 공식 문서를 전달해요. 예. 그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미국은 그걸 요구를 하는 거죠. 야, 니네들 5억 불 내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뭐 빚쟁이의 이제 관계가 돼버렸는데 거의 뭐 사채업자가 따로 없네요. 그 이제 제가 우리 여기 주한 그 미 대사관의 문서뿐만 아니고 이제 국무부가 직접 작성한 그 문서도 봤는데. 그건 이제 아프간 관련해서 이제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이제 얼마를 뜯어낼 것인가. 그 이제 일종의 채권 장부죠. 예. 그런 이제 적요가 쭉 적힌 그런 이제 전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 분량이 거의 한 30-40페이지 되는 그런 문서인데. 예. 거기에 이제 그거는 이제 각 나라가 쫙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나토 국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설마 나토 국가보다 예. 그 분담금을 많이 내겠는가 싶어서 봤는데. 아니, 나토 국가보다 뭐 더 많이 내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요구받은 게. 예. 그 이제 물론 나토 중에 좀 상위급 국가들은 뭐 그렇게 내는 나라도 있지만 예. 대부분의 국가는 이제 그 뭐 우리보다 훨씬 적게 내고 뭐 우리보다 뭐 GNP나 이런 규모가 더 큰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뭐 훨씬 더 적게 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아프간에서 이제 아주 아픈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질로 샘물교회. 뭐 인명도 희생당하고 네. 또 그때 조금 이제 굴욕적으로 뭐 탈레반에게 이제 앞으로 다시는 뭐 안 보내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고 철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기억이 이제 아직 생생한데도 미국은 뭐 어쨌든 돈도 내놔라. 그리고 그거로 그친 건 아니죠. 뭐 또 이제 PRT 지방 재건팀 보내라. 그렇죠. 예, 그 요구도 계속하고. 근데 이명박 정부는 이제 결국 그 이제 초기에 사실 그걸 바로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결국은 이제 2011년에 그 5억 불을 이제 결국 주기로 한 거고. 예. 그 이전에는 또 이제 PRT 그걸 이제 결국 보낸 거죠. 그 보내면서 이제 군대는 절대 안 보낸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 특전대도 보낸 거죠. 보냈죠. 네, 보냈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애초에 이제 어떤 설정한 그런 목표들 그런 것들이 이제 MB 정부를 쭉 지나가면서 하나씩 관철되는 것들을 이 전문들은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이 왜 이명박 후보를 좋아했는지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뭐 한 3, 4년을 쭉 훑어보면 예. 그런 것들이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몇 가지만 지금 포인트 잡아서 뭐 쭉 한번 알아봤는데 사실은 알아보자면 끝이 없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한 해 분량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이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뭐 3회, 4회까지 가도 이걸 지금 다 다루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소상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아는 우리만 모르는 이런 책인데요. 여기 아주 소상히 나왔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 전문에 이제 드러나 있는 대한민국 속사는 이 정도만 짚고 제가 왜 여기서 끊냐면 여쭤봐야 될 게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그 김용진 기자께서 쭉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그 기자 입장에서 볼 때, 언론 입장에서 볼 때 하나하나가 사실은 놓치기 어려운 부분이고 놓쳐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이 물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는 이제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보도가 안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취재가 안 돼서 보도가 안 됐다면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위키리크스가 알아서 다 공개까지 해준 건데도 보도를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언론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뭐 동기도 그렇고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주류 매체에서 이제 충분히 다루고 또 이게 그 뭐 단순히 이제 그 어떤 뭐 국가 안보나 네. 뭐 어떤 뭐 무기 체계나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 그렇다면 뭐 그런 예. 부분들은 이제 일정 정도 어떤 비밀이 보호가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 이제 국민들의 세금이나 어떤 뭐 임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고 예. 이것들은 이제 좀 널리 공개되고 이제 사람들이 알고 여기에 대한 의견도 표명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안 알려지고 감춰지고 네. 예. 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는 주류 매체들이 뭐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래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를 뭐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이제 뭐 단적인 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내용들이 뭐 거의 9시 뉴스 톱으로 갈 것들이 이제 수두룩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위키릭스가 이제 공개한 뭐 미국 외교 전문을 처음 이제 입수한 뭐 가디언이나 뉴욕 타임즈 같은 그 언론사들은 그 이제 이걸 입수하자마자 바로 이제 뭐 수십 명의 대규모 이제 특별 취재반을 구성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또 외부의 뭐 역사학자라든지 뭐 외교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예. 각국에 있는 특파원들을 다 구성해가지고 특별 취재반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표현은 뭐 그 가디언 영국의 가디언지의 뭐 편집국장 같은 사람들은 이 위키릭스가 공개한 이제 미국 전문은 오늘 보니까 마치 이제 내가 예. 어릴 때 어떤 사탕 가게에 들어간 기분이다. 어허. 사탕 가게에 완전히 그냥 정말 탐나는 사탕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런 기분이다.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고. 그렇죠. 예. 우리식 표현으로 치면 이제 이건 뭐 물반 고기반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나오자마자 그냥 전 언론이 도배를 하겠구나. 그런데 이제 전혀 이제 기대와는 이제 다르게 상황이 전개됐는데 네. 그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거는 국민들에게 그냥 감추고 싶어하는구나 주류 매체는. MB 정부를 의식했기 때문이기도 할까요? 뭐 1차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죠. 1차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고 또 이제 미국에 대한 뭐 그런 또 약간의 뭐 그 두려움이나 네. 경외감 뭐 이런 것도 한국 언론에 좀 고질적인 그런 병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예.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각 내용마다 다 어떤 시사 프로그램 한 꼭지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럼요. 예. 네, 이건 이제 주류 언론은 철저히 외면하고. 아니 어쨌든 뭐 저 진보 매체나 이제 인터넷 매체들은 이제 꽤 많이 다뤘죠. 네. 제가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이제 물론 이런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너무 뭡니까 저게 뭐 뼛속까지 칩니다. 네. 내지는 뭐 김현종이가 말했다는 그런 뭐 죽도록 싸웠다. 이런 이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이제 강조되는 바람에. 그렇죠. 그건 사실 비본질적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좀 비본질적인 거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강조돼가 좀 아쉽기는 했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여기 이제 미국의 어떤 전략들, 그다음에 거기에 너무 대책 없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정부,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걸 철저히 이제 봉쇄하는 그런 관료들의 편의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전문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껄핏하면 국익을 이야기를 하고 국가 기밀을 강조하는 그 정부인데. 대통령 책상에 올라가 있는 결제 서류가 뭐라는 것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는 나라라고 하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거기다 대통령이 사람들과 나눈 녹취록 전문까지 그 전달되는 것이라면 이건 뭔가 진짜 구멍이 뚫려도 한참 뚫려 있는 것인데 그렇죠. 결국은 이건 언론이 먼저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드러내고 질타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좀 답답한 현실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신문 지상에 그리고 TV 화면에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책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이것도 결국 우리 현실의 단면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아까 이제 그 초기에 말씀하실 때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가운데 대한민국 관련이 한 1980건 정도가 된다고 하셨죠? 근데 관련은 아니고 주한미 대사관에서만 한 것만. 근데 지금 이 책에 그 내용 거의 전부가 담긴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담긴 겁니까? 극히 일부죠. 극히 일부입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14,000페이지 되는 건데 네.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다 본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그 위키릭스 홈페이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제 전문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검색 기능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위키릭스 쪽에서 별도의 사이트에 그 검색 기능이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를 구축해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소개는 못 드렸지만 그 친미 대통령 뭐 일일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이게 지금 25만 건 이건 이제 전 세계 이제 25만 건을 전부 다 검색해서 한 거거든요. 네. 거기 이제 뭐 strongly pro American president 이제 아주
아주 강하게 친미적인 대통령 이런 수식어가 붙는 대통령이 이제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 MB한테 붙어 있으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들한테 과연 붙는 건가. 호기심 때문에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본 거죠. 근데 그걸 이제 25만 건을 다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검색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작업이 가능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주로 검색 사이트의 협조를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문 전체를 뭐 제가 그 다 보는 건 불가능하고 그런 검색 기능을 이제 활용했고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나 봤을까 그 정도 분량이고 여기 이제 제가 뭐 아까 정치 관련 그 2007년 이제 대선 관련 문건만 한 100건 된다 그랬는데 정치 관련 뭐 내용들은 이제 거의 이번 책에서는 언급을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나 통일 문제, 외교 관계 다른 주제들은 이번에 좀 뺐습니다. 또 너무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이제 시급하게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을 줄여가지고 뭐 이번에는 다룬 거고요. 이제 뭐 어쨌든 다른 저 언론이나 아니면 또 학계 이런 데서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뭐 어쨌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충족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좀 그 후속 작업을 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이 책에 이제 탈고를 한 뒤에 이 책이 이제 사실 분량이 좀 두꺼운 편이잖아요. 그럼요. 지면 한계 때문에 다 못 다룬 것들을 지금 이제 블로그에 좀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치 관련 분야나 아니면 다른 주제들 좀 선별을 해가지고 뭐 블로그 작업은 좀 계속 해볼 뭐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분량인데 압축해서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감질나고 아쉬운 감은 있지만 아쉬움은 뒤로 하고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 기자의 어떤 땀이 배어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좀 읽어보시고요. 또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기 위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속 시원하다. 이탈남 아저씨, 이것도 한번 털어주세요. 이것도요. 요것도요. 요것도. 털 게 참 많은 세상이죠.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데일리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 또 뭘 털어드릴까요? 이털남 트위터에 올려주세요. 이털남 아저씨가 탈탈 털어주신답니다. 이털남 트위터는 @ 하시고 영어로 오마이탈탈. 트위터에서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꽃 멘션 기다릴게요. 자, 지금까지 김용진 KBS 기자와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는 사람들의 속살을 들춰봤는데요. 참으로 낯뜨겁습니다. 그리고 개탄스럽습니다. 이 친미를 넘어 숙미에 가까운 일부 몰제각한 인사들의 행태, 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국격이 이런 거겠습니까? 도대체 그들에게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국민은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까지 이털남 김종배였습니다.